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것들도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이제 갖다부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710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710 대책 원문 많이 보셨겠지만 너무 단순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뒤에 약간 후속 뭐 Q&A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취득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2주택 8%, 3주택 12%다 이래놓고 뭔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몽땅 다 적용은 되는 건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같은 것들은 이거는 투기세액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로 부과를 할 것인지, 그죠? 어쨌든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2주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그 실거주 증빙을 하게 되면은 뭐 기존 어떤 세법을 따른다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없이 아주 단순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것들도 이건 어떻게 되나 저건 어떻게 되나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이제 갖다부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뭔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정부가 대답을 내놓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하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단기임대사업자는 이제 사라졌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기구모간에 몽땅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궁금한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 어떻게 되냐면 그 외에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이라는 것은 아파트 말고,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같은 것들은 이거는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은 10년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임대가 장기로 가는 것들은 이제 전환 불가, 세제 혜택을 미제공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다. 그러면 8년짜리를 예를 들어 했어요. 그러면 아직 당연히 이거는 뭐 만기 되려면 멀었죠. 그러면 만기가 20년대 중반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되게 되면 추가로 더 하려고 했더니 이거 어차피 안 되고 자동 말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8년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 혜택을 받느냐? 당연히 받아요. 소급 적용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 보유하고 있는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는 우리 그 9.13 대책 전에 예를 들어 그 등록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것들이 배제가 되죠.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 됩니다. 그러니까 다 혜택을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8년 동안 완성하고 나서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게 되면은 양도세 혜택 같은 거 못 받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받는 겁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데, 8년 정도 뒤에 이후에 당연히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등록만 말소된 다음에 그냥 일반 주택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 주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택을 팔 때는 다른 주택이 있어서 2주택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 중과세를 하느냐 그 뜻이 아니라, 예, 이거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요 주택은 나중에 팔 때 다른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과세가 된다는 의미예요. 왜? 어쨌든 얘는 8년이라는 의무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제 팔던 간에 일반 과세는 받는 겁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들이 50%를 8년을 보유하게 되면 5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70%를 받는 건데, 지금 이게 10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8년은 의무기간이고 그냥 내가 2년 더 채우면 70%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전세 한번 돈 넣고 20% 포인트 더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8년에서 바로 끊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요것만 주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2년 더 버티면 이걸 주는 건지, 요거는 제가 좀 헷갈리긴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알 수 없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양도세에 대한 부분, 중과세 혜택, 중과세 배제하는 것들은 어차피 8년 의무 기간만 채우게 되면 그 이후에 언제 팔던 간에 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준다. 대신 종부세는 이거는 8년 의무임대 기간까지 당연히 받고 그 이후에는
등록임대주택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소가 됐기 때문에 얘는 양도세 혜택 주는 것과 달리 종부세 혜택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 희망 시 공적 의무를 준수한 법적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 허용한다. 그러니까 공적 의무 준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상한 5% 같은 거 잘 지켰는지, 뭐 신고 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법한 사업자에 한해서 말소를 허용하고 이때 과태료 면제하겠다. 공적 의무 준수 안 하면은 과태료 매긴다는 얘기겠죠? 뭐 하여튼, 뭐 대부분 다 준수했을 테니까 공적 의무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서는 당장이라도 말소하게 되면 오케이 받아주겠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점점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쟁점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면 지금 있는 것들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냐면은, 살아있는 게 뭐냐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신축주택,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죠? 맞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85%를 감면해주는 제도. 요거는 뭐, 아직은 지방세법, 그 조세특례 제한법인가요? 여하튼 간에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아파트는 안 되죠. 아파트는 주임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빌라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으로 쓸 때만 가능한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8%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85%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럼 3억짜리다. 그럼 3824 2400인데 여기에서 15%만 납부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240, 이게 360 정도가 나오겠죠. 거기다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400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큰 부담 아니죠. 기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그죠? 8%에 85% 깎아주는 거니까 뭐 1% 남짓 되는 건가요? 뭐 요 정도가 납부한 거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85% 감면 혜택 받는 정도는 그래도 거래할 만하지만 나머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서 다주택이 되는 케이스로는 진짜 주택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85% 아니 저기 8%를 내면서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12%를 내면서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이거죠.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뭐 빌라고 아파트 공간에 지금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걸로 보시면 된다. 그랬을 때 주거용 오피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꺼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단점이 뭐였냐면 세금 너무 비싸요. 4%나 내야 됩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4.6%지만 여하튼 이게 너무 비싸요 해서 잘 안 팔렸는데 이제는 엄청 싸게 느껴진다. 그래서 오피 쪽으로도 수요가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실용대책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가 또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페이지가요. 실제로는 이게 6페이지예요. 6페이지. 이 뒤에는 담당부서 설명한 거고 6페이지인데 1페이지는 1페이지는 동향평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5페이지짜리입니다. 5페이지짜리.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부터니까 4페이지, 그러니까 반 페이지랑 한 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반도 안 돼요. 겨우 2페이지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왜냐면 6.17 대책 나오고 나서 회의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얼마 못했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일단 큰 틀만, 아웃라인만 잡아서 발표를 한 거고, 부랴부랴.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통 다시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숨만 쉬고 있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